네, 안녕하십니까, 광작입니다. 자, 이제 8월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무 씨앗들 파종하셔야 돼요. 원래는 무 씨를 8월 중순에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지금 더운 관계로 저도 밭만 만들어 놓고 지금 날짜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기온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작업을 먼저 해놓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파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김장무 파종에 관한 겁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씨앗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밭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파종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시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씨앗을 고르실 때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포장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회사별로 자기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 놓기 마련입니다. 어떤 씨앗은 초세가 강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씨가 있고, 어떤 건 내병성이 좋다라고 강조하는 씨앗이 있고, 어떤 건 내한성이 좋다, 이런 걸 각자 강조하니까 지역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그 장점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도 여러 개의 씨앗이 있는데 어떤 것은 초세가 강하다, 즉 초기 성장이 빠르다는 거죠. 초기 성장이 빠르다는 거는 중간에 뭐 동치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발무라든지 하는 걸로 수확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선택하시면 되고, 다음, 밭에 무슨 병이 생긴 적이 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걱정스럽다, 뭐 그러신 분들 계시면 내병성이 강한 그런 품종을 또 고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한성이 좋다, 즉 추위를 이기는 성격이 좋다, 내한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장일을 보셔야 돼요. 씨앗을 언제 포장한 건지. 이 뒷면에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는 2023년도고요 하나는 2024년도입니다 물론 이게 밀봉되어 있고 또 저장만 잘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씨는 좀 큰 종류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왕이면 올해 생산된 씨앗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어떤 경우에는 2년 지난 씨앗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발화율이 떨어지고 발화가 돼도 근 모양이 예쁘게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 묵은 씨앗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팁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묵은 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2020년도에 제가 산 씨앗이고요, 여기 이건 작년에 산 씨예요. 이런 씨앗들은 줄뿌림을 해서 총각김치처럼, 알타리 김치처럼 수확을 좀 일찍 하셔서 이걸로 한번 총각김치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깊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해마다 새 씨를 사서 심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최대한 한 2년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묵은 씨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물을 좀 많이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흙이 가벼워지고 초기 성장이라고 하죠, 그 초기 성장이 좋아져서 잎의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잎이 초반에 많이 형성이 돼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많이 지어지는 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분 생산에 유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유기물을 초반에 좀 많이 넣어줘서 흙을 가볍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얼만큼 넣어주느냐, 보통 10평 기준으로 5포까지 쓰셔도 됩니다. 10평 기준 5포라고 하면 한 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포예요. 그러면 한 평이 얼만큼이냐, 농사 많이 지어 보신 분들은 한 평 하면 딱 알지만 뭐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무를 한 줄 재배한다고 할 때 이 폭을 대략 한 50cm 잡는다고 가정하면요, 6.6m 정도의 길이가 한 평이에요. 자, 그 정도 안에 반포 정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복합비료를 쓰신다, 그런데 복합비료 초반에 많이 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 어차피 무는요 추비라는 걸 통해서 중간에 성장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 비료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영양이 과잉되고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름 위주로 좀 많이 쓰시고 복합비료는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소질이 과하면 안 돼요. 무는 질소질이 과하면 좋을 게 없습니다. 초반에도 질소질이 과하면 웃자라기가 쉽고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질소질이 적어지면 초세도 약해지고 성장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질소질은 그 거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 거름과 소량의 복합비료 정도,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거, 토양살충제 꼭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초기에 벼룩잎벌레가 이것들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씨 다시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청벌레가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토양살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엽면살포를 통해서 방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나중에 따로 방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다음 진딧물 역시 땅을 통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토양살충을 통해서 진딧물 방제해 주시고, 이 나중에도 엽면살포를 통해서 진딧물 방제도 꾸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비닐 멀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비닐 멀칭을 할 때의 장점은요, 수분 유지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가을은 뭐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씌워서 수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고, 무엇보다 풀 관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가 왔거나 뭐 할 때 흙이 유실된다거나 양분이 유실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있죠. 북주기가 불리합니다.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닐을 안 씌울 때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하시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파종법의 기본은요, 줄파종과 전파종이 있습니다. 줄파종은 줄을 골을 쭉 탄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쭉 뿌려서 나중에 여러 차례 솎아내시면서 재배 간격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종을 선택해서 내가 재배 간격을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해충들의 피해를 입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싹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결주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씨앗의 낭비가 심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전파종은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이건 재배 간격을 맞추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에 두세 알 정도의 씨앗을 넣어서 미리 재배 간격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점은 역시 씨앗의 낭비가 없다라는 거고, 노동력이 덜 들어갑니다. 왜냐? 솎아내는 일이 줄파종에 비해서 훨씬 간단해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전파종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세 개의 씨앗을 한 구멍에 넣었는데 땅강아지가 공격을 해왔다. 그러면 그 두세 개의 씨앗이 다 발화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이나 뭐 2주 정도의 차이가 나서 또 새로 거기 자리에 씨앗을 뿌렸다? 그러면요, 옆에 것들은 이미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성장이 늦어지게 되면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수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옆에 것들에 비해서 많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이 재배 간격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한 줄 재배냐 두 줄 재배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데, 한 줄 재배인 경우에는 20cm 간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종삽이 있을 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의 중심 부분의 간격을 모종삽 하나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구멍에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간격을 생각하면 대략 20cm 간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서 흙을 파고 거기에 심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줄 재배로 하실 경우에는 그 재배 간격 말고도 이 줄 간격이 또 필요한데요. 서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 30cm는 돼야 돼요. 포기 간격은 20cm로 하셔서 두 줄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20cm보다 훨씬 넓어져서 뭐 30cm, 35cm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면요,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무를 수확해 보시면 옆에 뿌리가 많이 발생돼요. 그 곁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뿌리가 여러 개 갈라지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갈라지는 건 밑에 돌이 있다거나 뭐 이래서 이게 무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뿌리가 많이 생긴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배 간격을 잘 맞추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심으시건 뭐 줄파종을 하시건 간에 깊이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무씨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적당합니다. 한 2, 3mm 정도 되죠. 그런데 보통 씨앗을 파종할 때 씨앗 두께의 두세 배 심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는요, 이거보다 조금 깊이 심으셔야 돼요. 2, 3cm 두께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훨씬 안정적으로 박히고 제대로 성장을 합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건조해지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뿌리가 좀 흔들립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2, 3cm 깊이를
확보해서 심으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전파종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삼각형의 모양을 그리신 다음에 씨앗 3개를 놔주세요. 그렇게 재배 간격을 확보하셔야 나중에 솎아내실 때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씨앗을 넣은 다음에 바로 물을 주지 마세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으냐? 물을 먼저 흠뻑 주십시오. 이건 골파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씨앗을 쭉 뿌리시던지, 전파종인 경우엔 씨앗을 삼각형으로 놔주시고 흙을 덮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 주지 마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씨앗 심고 흙 덮고 물 주시면 흙이 딱딱하게 굳어요.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금방 굳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씨앗이 올라오는데 애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물을 먼저 주고 씨앗을 올려놓고 흙을 덮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오후나 다음날 와보십시오. 흙이요,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굳지 않습니다. 마른 휴지에 여러분들이 물 떨어뜨리면 물이 쫙 번지잖아요. 그것처럼 젖어 있는 땅 속에서 말라 있는 흙을 향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공급해 올라오기 때문에 위는 흙이 굳질 않습니다. 그럼 씨앗이 하루라도 먼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단계별로 씨앗 선정부터 밥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파종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지켜가면서 하시면요, 가을 부우 농사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종자 선별 잘 하셨고, 또 무가 성장할 수 있는 밭 만들기에 신경 쓰셔서 잘 하셨고, 토양 살충 잘 하셨고, 파종 간격 잘 맞춰서 거름 잘 넣고 재배하시는데 안 될 이유가 별로 없죠. 나중에 이제 추비라든지 병충해 관리만 잘 하시면 그 무는 이제 잘 자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